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이희종 집행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숨진 택배 노동자들은 다 20, 30대였습니다. 죽음과 좀 거리가 먼 나이들인데 도대체 업무 강도가 어떻길래 이렇게 과로사가 있다는 건가요? 예, 올해 코로나 위기로 택배 물량이 갑자기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노동자들도 거의 한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7시에 출근해서 그 터미널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분류해서 자기 차량에 실는 일, 이걸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업 초기에는 이게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물량이 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느니까 지금은 2시, 3시 넘어야 이게 일이 끝납니다. 7시에 시작해서 2시, 그렇습니다. 3시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송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밤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고 사실 요즘에 집에서 집 앞에서 10시쯤에 택배 기사들 만나는 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달째인데 사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 7시간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 이제 30대 한진 택배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었는데 한진 택배 측은 당시에 과로사가 아니고 지병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측은 항상 이런 식입니까? 오늘도 한진 택배 앞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진은 좀 과로사 발생 초기 때부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 보도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분노했고요.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지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일상적으로 한 200기 정도밖에 배송 안 했다 이게 축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이 문자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더 이상 못 하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문자를 공개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일, 좀 분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과문을 냈어요, 회사에서. 예. 그런데 그 사과문이 또 임직원 명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로사 대책위에서는 이제 대표가 정확하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한진이 아직 정확하게 사과를 하거나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진 택배 측에 좀 더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CJ 대한통운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산재보험 가입 추진, 초과 물량 공유제 도입, 또 분류 작업 인력 추가 이런 걸 밝혔어요. 이게 실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네, 일단은 CJ가 사과를 했고 대책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로 분류되지만 쿠팡 이런 데도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CJ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분류 작업 인력을 한 4,000명 정도 상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과로사 대책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산재 가입을 100% 권고하겠다, 건강검진을 매년 하겠다, 그리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서 자동화 사업을 하겠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초과 물량 공유제는 현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대책 발표를 제대로 이행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추석 때도 추가 인력, 분류 작업 인력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노사 간에 사실 말이 서로 주장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택배사들에게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대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가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배달 물량을 좀 조정하면 된다. 이게 본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은 물량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 자기가 소화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사실 하루 이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는 새벽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이런 속도 경쟁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사람들한테
택배 사람들이 힘드니까 총알 배송 시키지 마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총알 배송, 그다음에 새벽 배송, 그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빠르게 하려면은 좀 더 위험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과도한 서비스 경쟁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생활물류 발전 서비스법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이런 걸 제대로 바꿔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 작업만 7시간이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